자, 이번 시간에는요, FAT 1급 70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실무 이론, 실무 이론이죠. 실무 이론에 대한 거 해본 거에 이어서 실무 수행평가 실기 쪽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수행, 음, 실무 수행평가에 대해서요. 회사는 지금 독도 우산이라는 회사이고요. 우산 등을 도소매, 상겹이죠.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수행 첫 번째 기초정보 관리의 이해. 요거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좀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공인인계사회에서 다운받으신 여기 평가 관련된 70회 폴더에 보시게 되면 여기 FAT 1급 이렇게 나와 있는 프로그램 더블 클릭해서 70회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설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설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입력해야 될 여기 감독관, 감독관 확인 번호는 제가 여기 미리 해놨어요. THE라고 되어 있네요. THE 시작.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설치가 됐고 여기다가 할까? 여기다 입력할 거고요. 여기 크기 좀 작게 해서 하나씩 보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보이겠죠? 자, 회계 관련 정보, 기초 정보는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하고 자료 설명을 참고해서 수행하시래요.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여기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그 항목이 회사 등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회사에 대한 등록 사항을 갖다 수정해 달라는 얘기고 거래처 등록을 갖다가 하라는 경우도 있죠. 이번 문제는 우리 회사 거예요.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얘가 변경이 된 것인데 지금 기존에 입력된 자료하고 비교해서 수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료 설명 사업장 이전했다니까 주소가 바뀌었겠죠. 뭐 관할 세무서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사업장을 이전해서 서대문 세무서로부터 여기 났죠.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받았답니다. 사업자 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해서 사업장 주소와 담당자 이메일 여기 딱 정해줬어요. 사업장 주소, 담당자 이메일 주소 수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회사 등록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독도우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뭐 사업자 등록번호는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그다음에 독도우산 회사명 갖고 대표자 이름 차기분 갖고 기업 연월일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는 여기 있고요. 다 똑같죠? 자, 사업장 소재지 이사했으니까 주소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여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29-9 같은 저기서만 움직였네요. 요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클릭해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조회를 해보시면 7길 12라고 되어 있죠. 12 여기 있네요. 요거 적용. 그럼 바뀌죠.
여러분들이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조회를 하셔서 등록을 해야지 요 주소 코드 요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요게 나타나야지 여기와 관련된 행정자치도 또는 사업장 세무서 관련된 것들이 자동으로 쭈루룩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조회를 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업태 종목에서 업태는 모르겠죠. 업태 종목 업종 코드 도소매업이라고 나와 있죠. 업태는 도소매업. 그 다음에 종목은 우산외, 종목은 우산외 요것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해 달라 그랬었죠. 이메일 주소는 여기 추가사항 클릭해 보시게 되면 담당자의 이메일이 나와 있어요. 여기 코리아 한메일넷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 한메일넷을 빌36524.com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코리아는 똑같고요. 빌365-24.com 이렇게 바꿔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바꿨으니까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주소, 사업장 주소 수정해 줬고요. 담당자 이메일 수정을 해줬죠.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수정해 달래요. 거래처별 초기 등록. 자, 계정은 주임종 단기채권이라는데, 주임종이라는 게 뭐냐면 주주, 우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주주 또는 임원, 그 다음에 종업원을 뜻하는 거야. 이런 내부 관리자들한테 단기 채권 관련돼서 돈 빌려준 것들 있죠. 뭐 가불이 됐던 뭐 대출금이 됐던 그 상황을 입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똑같이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죠? 주임종 단기채권 클릭하시고 요 거래처 여기 김한선, 이효리, 엄정화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김한선 금액은 7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이효리는 300만 원. 그다음에 엄정화 금액은 2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게 되면 주임종 단기채권 명세서에 구분별 금액들을 거래처별로 다 입력을 해주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 문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 수행 두 번째 거네요.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3만원 초과 거래자료 입력을 해달래요. 사무실 컴퓨터를 수리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수리비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여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여기 계정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수선비라고 쓰셔야 되겠죠. 수선비라는 계정은 건물이나 기기장치를 수리했을 때 그때 쓰는 계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대요. 보통 회사에서 이 내용은 뭐냐면요. 회사의 비용으로 3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지출했다면 반드시 적격증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라든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요 네 가지 적격증빙을 증빙서류로서 반드시 받아야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만원 넘는 금액을 쓰고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얘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공급 대가의 2% 가산세를 내야지 돼요. 가산세 2%를 내고 그리고 이 비용을 그 단기에 사용된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영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적격증빙을 받고자 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으로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가산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지출증명이 지출증명 서류가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아닌지 검토하는 거기 항목에다가 넣어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날짜는 3월 3일 날짜로 요 거래에 대한 자료를 입력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요. 날짜는 3월 3일 출금 전표로 처리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수선비 그래서 800번대로 써주시고요. 자, 금액은 8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 거래에 대한 자료는 입력이 됐어요. 자, 두 번째로는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여기다가 여기 증빙서류에 대한 자료를 쭉 입력해 주면 돼요. 거래일자는 2024년 3월 3일이고요. 거래처는 주 금화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자는 이현진, 주소는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사업자 등록번호는요 603-81-16391 금액은 우리 8만원이었고요.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 15번부터 35번까지 이런 내역, 이런 거래처로 이런 거래 내역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받게 되면 가산세 적격 증빙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안 내도 되고요. 비용으로 다 인정을 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거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분란에서 선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엔터 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수선비 계정으로 얘를 갖다가 썼죠. 그 다음에 내용은 그냥 여기 수선이 뭐였었어요? 컴퓨터 수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 정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2 그다음에 와 1 서식을 작성하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입력한 것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2예요. 그리고 1도 작성하라 그랬죠. 1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항목이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명세서 제출 대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입력한 자료를 여기에 명세서 블록이 요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3건에서 4건으로 바뀌었죠. 이거 반영 안 해주게 되면 감점된지 또는 틀렸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잘 반영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블록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명세서 2도 작성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은 아까 수취명세서 1에서 요 구분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여기에 짓게 돼요. 그 해당란에. 근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기타 일반 거래 그래서 계약금 300만 원이 쓰여졌네요. 돈을 찾은 거죠. 왜 돈을 썼을까? 무지개 우산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계약금 30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그러면 계약금이라 그러면 우리가 선급금을 먼저 준 거죠. 그죠? 그래서 3월 7일 날짜로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에다가는 선급금. 이 선급금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어느 거래처에다가 줬는지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무지개우산 해주시고요. 금액은 30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형 자산을 구입했대요.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구입했는데 취득세 납부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입했나 봤더니 여기 내용에 본사 신규 창고 건설을 위해 구입한 토지라 그래요. 아, 토지에 대한 취득세구나. 그럼 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대비용이죠. 그래서 얘를 쓸 때에는 취득세, 세금과 공과로 쓰는 게 아니라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가세,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토지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는 여기 4월 10일 날짜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4월 10일 차별에다가는 토지, 그 다음에 금액은 414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414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이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어요. 은행은 기업은행 것이네요. 기업은행 계좌에서 나갔다. 414만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증빙에 의한 전표입력, 자동차 보험증권, 보험료 납부했나 보네요. 날짜는 4월 28일이네요. 그죠? 내용을 읽어보면 영업부 업무용 수용차의 보험료를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험료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어요. 이렇게 가입하는 날짜에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우린 얘를 비용처리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산처리법은 먼저 돈을 갖다가 낸 거기 때문에 비용을 먼저 지급한 거다. 그래서 선급비용, 얘는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은요, 비용을 선급금처럼 먼저 지급한 거다. 그래서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선급비용,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비용 계정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선급비용은 선급금 플러스 비용, 써드릴까요? 선급금 플러스 비용,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용어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한테 비용인 것을 먼저 지급한 돈이에요. 선급금 계정이 자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정이 두 개가 합성된 거는 앞에 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선급금이 자산이란 계정이기 때문에 선급비용도 자산 계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산 계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산처리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똑같이 보험료에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다가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 번씩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으로 기록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가입하는 이 날짜에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하면 자산처리법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처리해달라는 얘기예요.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갖다가 날짜 4월 28일로 해주시고요. 차별에다가 선급비용 써주시면 돼요. 금액은 9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죠. 여기도 기업은행이네요. 기업은행 계좌에서 90만원 이체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이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규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약속 어음의 할인 문제가 나왔어요. 자, 내용을 보면 거래일은 5월 18일이고요. 순양 유통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25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 그러죠. 자, 지금 요 내용은 우리가 받을 어음으로 갖고 있던 어음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은행, 여기 기업은행, 국민은행에다가 맞나요? 국민은행에다가 매각을 한 거예요. 팔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얘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날짜는 5월 18일이고요. 5월 18일. 자, 우선 대변부터 먼저 쓸게요. 지금 얘는 받을 어음을 갖다가 지금 대변으로 먼저 썼어요. 여기는 어디서부터 받았느냐 하면은 순양유통에서 받았던 어음이에요. 얘는 전 우리 게 아니라 국민은행에다가 매각 파는 거기 때문에 받을 어음을 먼저 없애주는 거죠. 자, 받을 어음의 금액은 얼마였냐면 1650만 원이었어요. 여기다가 1650만 원. 자, 차변에 지금 요 25만 원은요. 우리 외상 매출금 그다음에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이에요. 그죠?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매출 채권이라는 거 안에는 외상 매출금도 있고 받을 어음도 있어요. 여기 써드릴까요? 여러분 재무상태표의 계정들 잘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매출 채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 하고요. 여기 받을 어음. 근데 그 중에서 이 받을 어음을 즉 이 매출 채권을 갖다가 국민은행에 지금 매각 파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매출 채권을 처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했던 할인료 이 25만 원은 이자라든지 그런 걸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할인료는 이렇게 받을 어음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받을 어음을 매출 처분 매각할 때는 계정을 뭐라고 씁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써야지 이자 비용 이런 걸로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으로 25만 원 이렇게 쓰고 나머지 금액이 어디로 들어왔다 그랬냐면 여기 당좌예금으로 국민은행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대요. 당좌예금 국민은행으로 들어왔다네요. 이렇게요. 얼마가 들어왔겠어요? 제가 왜 이거부터 먼저 썼냐면 받을 어음 총 금액에서 할인료 빼고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16250 이렇게 쓰려고 여기 할인료부터 먼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고 매각 거래로 처리할 거 회계 처리 끝났죠. 그 다음에 요 받을 어음 요 칸에 클릭을 하시고 F3을 누르시게 되면 이 받을 어음 관리 상태가 나타나요. 여기 받을 어음을 할인한 거죠. 어음 번호는 이 받을 어음을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어음에 대한 정보 자료를 다 입력을 미리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어음 번호에서는 F2 조회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있었던 우리가 받았던 자료 입력했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음 번호, 자수, 발행일, 만기일 다 돼 있죠. 자, 여기서 엔터를 쳐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될 항목으로 자동으로 옮겨져요. 할인기간 나와 있죠. F2 눌러서 국민은행 여기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엔터 치시면 다 마무리가 되게 된단 말이죠. 할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문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그 실무수행 문제로 1번부터 2번 해봤고요. 여기 실무수행 3번은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